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고요. 저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잘 네. 지냈어요. 뭐 얼마 전에 지구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지구에? 네, 뭔데요?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벤트, 미국 대선이 종료됐습니다. 아, 네. 네, 역시나 그분이 당선이 됐는데, 네네. 그 당선된 이후의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당선되자마자 이틀 만에 음. 전 지구가 네. 평화적인 모드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도 아. 모 그 지도자도 네. 그 전쟁 중단을 촉구했고 네네. 푸 지도자도 네. 이제 뭐 이런 걸 좀 종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 사람들이 제가 되면 지구 망하네. 뭐 얘가 되면 뭐 또 어디가 망하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망할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뭐 그래 왔듯이 네.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듯이 네. 안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좋은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도 했고 뭐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나 참 명암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저희 책 유어셀프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일단 명암 이렇게 있고 아, 오늘,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아, 네.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저희가 언제나 책을 하나를 놓고 또 네. 이제 각자의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명암을 또 따져보고 그러잖아요. 네. 다양한 시선으로. 그럼요.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또 네. 의견을 더해주시기도 하고 요즘.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장첸입니다. 아, 네. 오늘은 좀 즐거우신가요? 지난번엔 아쉽게 시작한 장첸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 네. 저번 영상이 좀 고르지 듣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이렇게 뭐 지적하시거나 불편해하신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뒤로 네. 가기를 눌렀겠지. 그런가? 뭐 굳이 이거 네. 너무 좋은 영상인데 음성이 소리가 너무 안 좋다. 구려가지고 짜증나네 이렇게 남길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좋은 녹음 상태로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인데요. 네. 오늘 벌써 몇 번째 책일까요? 모르겠다. 30 몇 권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 오래됐다. 어쨌거나 오늘의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네. 웃으며 대처하는 법. 무사우 때. 네, 무사오 때. 네. 이거 네. 서점에서 껍데기 한번 본 적 있는데. 네, 껍데기도 좀 예쁘고요. 서점 가면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어가지고 아마 책 좋아하셔서 서점 많이 가보셨으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 저자는 정문정 작가님이시고요. 거꾸로 해도. 네. 거꾸로 해도 정문정이고.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58주 동안 연속으로 전국 서점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158주 3년 동안이네? 그쵸, 52주 동안, 그쵸, 3년이죠, 3년. 오, 네. 그리고 또 50만 부 판매 기념 최근에 스페셜 에디션도 나와서 그 표지가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18년 상반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책은 이제 소설 같은 건 아니고 네.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네, 작가님께서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는 건데 뭐 큰 틀은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책입니다. 오히려 에세이라니까 더 신선하네요. 네, 그래서 좀 가볍고 읽기는 편해요. 네. 그치만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았다. 아쉬운 것들? 네. 네. 아쉬운 것들이라 하면은 책을 읽으시자마자부터 시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작가분께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받았던 뭔가 그런 무례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성별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여성의 특성 때문에 무례함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읽으면서도 저도 받았던 무례함이거든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무례함을 건네주는 사람이 뭐 작가님에게는 대다수가 남성이었겠지만
제 경험상은 여성도 남성도 그렇게 구분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밀리의 서재라는 곳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서평이나 이제 리뷰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호,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네. 그 여자와 남자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무례한 사람들은 네. 제가 여자니까 무례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여기저기 뭐 길 가던 강아지한테도 무례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제 발로 뻥 찬다고 하면. 그리고 뭐 그냥 뭐 많잖아요. 뭐 특성을 딱 구분 지으면 좀 이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 할머니가 나쁘다, 할아버지가 나쁘다. 이런 뭐 요즘엔 이런 혐오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렇네요. 맘충, 뭐 틀딱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책을 읽을 때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도움이 됐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책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례한 사람에게 좀 대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 딱 그냥 떠오르는 게 없는 걸로 보아하니 네, 뭐 그렇게 확 안에 뭐가 쌓이고 그런 건 없었나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례한 사람의 축에 속했죠. 뭐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네. 무례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 네. 이제 덜 무례한 사람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럼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네. 제가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는 네. 서로의 노력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네. 무슨 여기 뭐 산증인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오늘 뭐 책 네. 이야기보다는 공선생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한풀이를 하다가 제가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무례한 사람이 이렇게. 그 정도로 무례했니 내가?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네. 최근에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이게 하필 최근에 채식주의자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적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례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한테 좀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고 네네. 사람들한테 최대한 뭐랄까 잘해주지 못해도 뭔가 나쁜 걸 보여주지 말자라는 주의라서 최선을 좀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되게 상대방들은 딱히 그런 걸 노력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시로 저는 막 욕하는 것도 싫어한다 했잖아요. 사실 욕하는 거를 싫어하진 않죠. 하려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웬만하면 안 하고 혼자 있을 때 막 그냥 이씨 막 이러면서 욕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는 게 싫을까봐. 네. 근데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막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겪고 나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할까? 사람들은 원래 악한 걸까? 아니면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책을 찾다가 네. 사실 이 책 준비하기 전에 책을 3권이나 읽었어요. 오. 처음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잠이라는 책을 읽다가 네. 그 다음에 부처의 말씀이라는 책도 읽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이 책을 읽은 건데 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해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장채님과 오늘 얘기해 보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례한 분들 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로 와요 다. 손바닥 대요. 제가 이 작가님들도 책을 쓰시기에 앞서서 이제 들어가는 말에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으시거나 혹은 무례함을 받으면 이제 좀 참았대요. 참다가 이제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근데 너무해 이렇게 얘기하면 무례한 사람들 특 장난이잖아. 그거예요. 전문가 이건 아니에요. 이런 무례한 적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하면은 이제 작가분은 스스로를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좀 멀어지게 되고 아니면 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손절하는 것도 좋진 않고 나 스스로 괴롭히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어허. 제가 그래요. 뭐 장난인데 왜 그래라고 어렸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네.
워낙 짓궂은 성격이기도 했고 많이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애들 네.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과 지금 더 친한 사이로 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무례함이 너무 싫어서 맞아요. 견디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네, 인지하십시오. 오늘 뭐 자기 고백 시간인가요? 아, 그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네. 덜 무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장첸입니다. 회개하시는 분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경건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 작가님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겪으면서 무례한 사람들의 약간 특징들을 좀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네. 혹은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하. 그거는 타인에게 제지당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순수 악 때문에 누군가한테 무례하다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례함을 저지시키는 방법은 무례함을 당하는 사람이 너 지금 무례하고 있어, 너 지금 선 밟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인식으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네.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명 코미디언 분들, 여성 코미디언 분들을 보통 좀 희화화하잖아요. 아, 네. 뭐 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것들로. 그럴 때 한 여성 코미디언 분이 이제 너 나한테 상처 줬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놀렸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게 지나갔던 방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많은 걸 좀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 챕터는 5개가 있고요. 네. 이제 오늘 1부에서는 1챕터, 2챕터 보고 네. 2부에서는 3, 4, 5챕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요.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입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착한 사람이 주변에 많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좀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질문이 이상하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착한 사람? 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몇 착한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너무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데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냥 되게 딱 보통의 사람들이 진짜 많다. 뭐 대놓고 무례한 사람들은 이제는 많이 뭐 걸러지기도 했고 맞아요. 내가 뭐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저 또한 네. 막 착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굿한 사람이냐 이건 아니고 네, 제가 지난번 책에서 에코이스트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약간 에코이스트 기질이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보다는 네. 그러니까 착해지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상대방한테 난 미움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치, 상대방한테 꼭 잘해줘야 돼.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존감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이스트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죠? 제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고 정작 나 자신은 배려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오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하면 갑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거절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은 거절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얘가 나랑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꼭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나 스스로를 오히려 그래 너가 잠 좀만 덜 자. 그래 너가 조금 더 코피 흘려.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자. 이런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면 네.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좀 서운함을 티내고 만약에 상대방이 왜 뭐가 문제야? 혹은 기억도 못 한다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하네. 나는 진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작가는 문제가 자기 스스로한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어떤 뉘앙스냐면 네. 내가 다 문제야.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달려있어라는 걸 내려놓는 순간
그거를 그 문제를 깨달았을 때까지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문제가 아닌 네. 이거를 좀 내려놔야겠다라고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은 난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이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면은 뭐 내 잘못이 아니고 얘 문제겠지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넘어가는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착한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시속 게임이나 스파링에 비교를 하는데요. 인간관계는 시속 게임이나 네. 스파링 같아서 체급의 차이가 크면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허,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갑과 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간관계는 네.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했을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날 것. 네, 이거는 진짜 에코이스트에 대한 얘기와 되게 비슷해요. 네.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원래 불행해라고 말하는 걸 그만둬라.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거절을 조금씩 해볼 것. 어허. 의외로 거절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을 것.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주변에 착하다는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해요. 네. 항상 양보하지 않아도 네 주장을 펼치더라도 미움받지는 않을 거야 라고 조언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작은 거절을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요즘에는 예전엔 못했어요? 그쵸. 오.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나도 피곤한데 뭐 이런 거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근데 이게 네. 약간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게 네. 저는 뭔 일이 단체적으로 일이 있으면은 남한테 맡겨놓는 게 그냥 내 성에 안 차서 제가 그냥 내가 할게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비슷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네. 얘들은 뭐 알아주지도 않네. 뭐 혹은 뭐 지들 할 것만 하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짜증이 또 밀려오고 그렇죠. 근데 그런 큰 일을 제외하고는 뭐 네. 작은 것들은 뭐 그냥 적당히 거절하고 이런 방법을 좀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아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네. 어떻게 행동하세요 보통?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있네.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뭔가 프로젝트성 뭐 행동들이라든가 뭐 그런 게 끝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쵸. 네, 뭐 사람이 또 당연히 지나가면 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끝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진짜 작은 거절조차도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막바지쯤에 제가 하는 행동도 많고 활동도 많고 그다음에 뭐 동아리 대외 활동들도 많으니까 네. 너무 바빴는데도 막 주변에서 친구들이 우리 러닝크루 하나 만들어 볼래? 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 모르겠어요. 내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일단 찾아준다는 그 고마움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좀 보탬이 될 것 같다는 것과 뭐 이런 거 다 합쳐져서 너무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고 막 회의를 매주 하고 그리고 회의를 끝나면 또 달리기를 하러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겠지. 진짜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고. 모르지. 그러다가 제가 그냥 그만두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은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꼼꼼히 유지되고 아직도 그 러닝크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가끔씩 그 러닝크루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사실 뭐 이런 걸 누가 알아주진 않죠. 제가 그 당시에 뭐 살과 뼈를 깎으면서 거기서 했지만 뭐 이제는 잊혀진 누군가가 됐습니다. 보면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면. 씁쓸해요. 저는 그래요? 가끔씩 저 운동장 나가서 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저희 단체 티셔츠도 막 입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씁쓸하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묘하죠 그 감정. 맞아요. 네, 그리고 화나는 것도 친구들 아니고. 인스타 보면은 이제 SNS에 막 거기 가서 뛰었던 거, 음. 아니면 막 고마워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씁쓸하네요.
참 뭐라 욕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내가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맞아,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감정들이 이렇게 오가는데 뭐 그럴수록 이렇게 책 읽다 보면 또 확실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내려놓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서 갑질 같은 기사와 댓글을 볼 때마다 생각한대요.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네. 어째서 갑질을 했다는 사람은 찾기 힘든 걸까? 하하. 나도 그런 적이 있을 텐데 잊고 싶어서 잊은 거겠지. 기억 보정이라는 게 이토록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7년 전에 갑질했던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글 쓰는 사람이 있나요? 그쵸, 없죠. 네. 뭐 이런 기회가 있어야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댓글이나 기사 말고도 얘기하는 것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꼈냐면 군대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그 불합리함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예민했거든요. 좀 싫었고 왜냐하면 너무 좀 별로잖아요. 사람을 가축처럼 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동기들이라고 하죠.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가 괴롭힘 당했던 거 혹은 이런 거 나중에 하지 말자. 이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도 그 가해자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는데 모두가 자기가 당했던 피해만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맞았고 내 군 생활은 더 힘들었고 뭐 요즘 애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걸 느꼈었던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뭐 모임을 하든 동아리를 하든 각자가 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제 뒤에서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각자가 받은 피해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뭐 했고 옛날에 후배들이 뭘 못해서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에 되게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갑질 같은 기사와 댓글 보면은 막 다 피해 입은 걸 했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뉴스에서는 계속 갑질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누군가가 한 일일 텐데. 그렇죠. 혹은 그 댓글을 쓴 사람 중에 한 명도 그 일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는 되게 보정이 크다라는 걸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 자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요. 물론 이게 한때는 지금 내 옆에 남아있지 않은 인연들에 대한 회한 뭐 이런 것에 의한 것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그 당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생각하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막상 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는 또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꺼려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심리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 예전에 나 뭐 이병 일병이네 이렇게 괴롭혔어. 이걸 되게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갈비를 이렇게 때렸는데 얘가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이 자식이 말을 듣기 시작해. 이러는 누군가 가정. 어떻게 그런 대사를 막 즉석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연기 공부하잖아요.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뭐 가상의 인물이 있다. 이러면 근데 술자리에서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뭐 저도 예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나 좀 할 만한 얘기지. 뭐 이렇게 떠벌리기에는 좀 안 좋은 얘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상대성으로 봐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비판은 쉽게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네.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해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냥 대놓고 요즘에는 다 뭐라고 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어쩌면 전 그것도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댓글에 네. 의한 갑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자신의 행동을 좀 반추해 보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장이 조금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야, 이 문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네. 어때요? 좋게 넘어가야 좋은 세상이 온다가 아니고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좀 어떤 성향이세요?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잘못됐어 너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좋게 그럼 좋은 세상이 안 옵니다. 네, 역시나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단계는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게 넘어가는 데까지 필요한 시도들을 좀 해보고 나서 저도 그러고 나서 이제 좋게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사고로 이제 귀결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처음부터 그냥 누가 불만이 있어, 그냥 불만 말하지 말고 그냥 좋게 조용히 넘어가. 네. 그럼 괜찮으실 거야. 막 이런 편은 아니고 들어봐 보고 그래 너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러면은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요번에는 좀 좋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뭐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사고를 좀 이제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옛날 경험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예,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진짜 대놓고 길에서 담배를 계속 피는 같이 걸어가면서 그래서, 네. 안구차였구나. 네, 저희보다 한두 발짝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는데 저희는 뭐 갈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친구는 약간 험담하는 쪽을 택했어요. 네. 들리게? 길에서 왜 저래 약간. 진짜 생각 없는 새끼인데. 저는 그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옆에서 들었는데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상 아니면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냥 좋게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이걸 좋게 보냐. 제가 이미 좋지 않은 행동을 했고 쟤는 이미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왜 나는 좋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그렇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방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시비 거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행위랑은 별개로 그냥 시비 거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 가서 정혜 선생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계속 하시는데 좀 자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용기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엄청 왜소한 여자야. 그러면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했다가 뭐야 네가 이러면은 그러면은 좀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럼 더 못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막 왜소하고 약한 뭐 개체라고 해봐. 개체. 근데 가상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다른 종족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들리게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난 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가요? 오히려 가서 이렇게 그만해 주세요 이거보다? 왜냐면은 전자는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런 경우라면은 더 많은 공격성을 띠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상대에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먼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더 현자스러운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예수처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상대는 저는 아마 아이고 이렇게 멋쩍어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공격성을 낸다라는 사람은 뭐 다른 방법이었어도 어차피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여자분이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동생분은 키가 186이고 체중이 한 100kg가 된대요. 근데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막 할 때 택시 기사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자기는 택시를 탈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너무 이제 막
막 이상한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여자에 대한 희롱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경험을 많이 겪어서 어느 날 동생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라는 걸 겪었대요. 그렇죠. 네. 아니 택시는 그냥 자면서 가면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 말을 해? 약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채님은 약간 그런 특성을 좀 갖고 계시지 그쵸. 않나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특혜? 뭐 특혜? 편하죠. 네, 편안함을 좀 편해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다를 겁니다. 음. 살아온 괴랑 경험해본 그런 사실이 음. 정말 다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저도 평소에 느끼는데 뭐 편하다 약간 이런 거. 교통 부러워요. 네. 교통 네. 수칙을 네. 뭐 대놓고 좀 모두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멋쩍어 한다. 뭐 이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뭐 좋은 뭐랄까 좋은 능력치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거는 근데 이게 재능이란 단어를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부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뭐 이게 쉽게 말하면 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니네가 노력해야지 이런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분명히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진짜 뭐 하다못해 키 혹은 뭐 피부의 밝기 뭐 눈의 크기 이런 거 가지고도 사람의 인생이 되게 많이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냥 주어진 거라서 그냥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의 경우에는 지금 요 경우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은 이게 네. 분명히 어딘가에선 특혜거나 좀 편하게 사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뭐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또 내가 다 다르게 불편함을 겪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편하고 누가 불편하고 누가 좋고 덜 좋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좀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조금 딴 쪽으로 새긴 했는데 네네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의 대표적인 예시가 네. 이제 옛날에 그 뭐죠 공관병 테니스병 이런 거? 약간, 네, 네. 그걸로 한창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막 저녁에도 일 시키고 일 제대로 안 하면 쓰레기 던지고 이래서 자살했었던 맞아 기억난다. 사건, 네,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사례로 들면서 네. 보통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네. 막 그런 질문을 했대요. 혹시 차별이나 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냐? 인격 모독과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작가는 좀 의아했대요. 네. 근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일은 뭐 있지. 이게 뭐 차별인가? 원래 당연한 건데 군대면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하. 뭐 군인이면 원래 그렇지. 군인이 인권이 어디 있어. 약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의 사망에 이르게 됐고 결국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공관병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지만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그 친구가 네. 안타깝지만 자살하지 않았어도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전태일 열사죠. 이게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진보했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어도 조금 나아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뭔가 변화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결론에 도달을 과연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드네. 맞아요. 원래 사고도 그렇지만 네. 모든 그 사고 예방은 사고의 피해를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뭐 건축법이 뭐 개정된다든지 네. 혹은 뭐 도로에 뭐 어떤 특정한 날에는 어떠한 경찰 배치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표현이 그거였거든요. 그러게요. 모든 예방은 사고를 먹고 자란다고. 근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치면은 네. 뭐 당연히 우리가 제 3자인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네. 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게 조금 이제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이제 실질적인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례함을 받았을 때 그 공포를 얘기했을 때 네. 보통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예민한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런 일 없던데?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린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잘 모른다는 이유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게 되고 윽박지르게 되고 잘못부터 따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는 요즘의 사회가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해진 사회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네요. 대부분 우린 이럴 거다. 뭐 댓글에 뭐 7,000명이 좋아요 눌렀으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요.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향이 더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한때 이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도 저는 이것 때문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게 상대방에게 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더 힘든데 넌 뭐 한다고? 난 이것도 했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고차원의 상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에 끝끝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그 마음이 사회에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게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래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다들 그렇게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은 말은 그만하고 비상식적인 관행 앞에서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세상은 좋아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허.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맞아요.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한두 사람이 뭐 무례함을 좀 덜 해야겠다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갑질, 꼰대 문화라는 게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인의 특징처럼 수출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아하. 이런 사실 말들, 네. 단어들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네. 나와 타인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소개드리면 네.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이다. 그래서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도 느껴진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아하.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어. 라는 말이 개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쓸 수 없어. 네. 동의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한 80% 정도. 근데 이게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네. 20%가 있다라는 건 그래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네, 일단 기본은 무조건인데 네. 그 무조건을 하기 위한 역치가 엄청 높아요. 오,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청 큰 상처를 입거나 혹은 뭐 트라우마를 입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때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사람을 개선한다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운 걸 알고 무례한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만 딱 정해서 그냥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게 너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80%가 네. 그 높은 역치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그런 시도도 안 할 거고 아마. 맞아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인지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기 나왔듯이 뭐 네가 이상한 거지 뭐 내가 잘못된 거냐? 그냥 다들 이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절반 그리고 나머지 좀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그리고 이제 한 조금 성취를 이루어 본 사람
왜냐하면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절반의 절반 해서 20%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20%를 또 상정하는 이유는 네. 저도 많이 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그 20% 안에는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전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 편인데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뭐 혹은 이거 말고 유사한 게 뭐가 있죠? 뭐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뭐 관상도 사이언스다.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사람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MBTI처럼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어이없어요. 맞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도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면 맞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나아졌는데? 하면서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후려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내가 변한 점들을 인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많아요 진짜. 뭐요? 저는 이제 분야가 도박 쪽이잖아요. 지금 도박 좋아하는 걸 문제가 그게 아니고 전문 분야. 그게 아니고 도박사여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도박 그 치료나 재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느껴지는 게 요즘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간혹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에 도박자들이 뭐 쓴 후기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영상들 그런데 보면은 무조건 있는 말들이 뭐 도박은 뭐 그냥 평생 못 끊는다. 손을 잘라도 뭐 한다. 이런 단정 지어진 글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게 좋아요가 항상 순위이고 그런 막 몇만 개씩 달린 댓글들이 뭐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도 예전에 똑같이 생각했죠. 근데 그런데 출연한다거나 혹은 그런 자기의 후기를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 라고 보여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변화가 오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뭐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뭐 이런 도박 중독자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뭐 이론적으로 뭐 강의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시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뭐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자기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좀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게 진짜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채식주의자 얘기할 때 전 폭력에 되게 반대한다 했었고 어느 정도 폭력을 좀 용인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예민해요. 진짜 들으면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책을 읽은 거긴 한데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진짜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난 이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좀 허황됨이 줄어든 내가 정말 내 배우자와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하고 싶어 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스몰 웨딩이 더 비싸. 하고 싶다고 그냥 더 싸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뭐 돈을 그렇게 똑같이 책정 안 하고 나만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꼭 이런 애들이 항상 하는 결혼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이게 뭐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진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가 귀결이 돼요. 아니면은 제가 뭔가를 막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부모님이랑 많이 안 만나지 않았어? 이러니까 야 결혼하면 다 그렇게 돼. 이래서 저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좀 부모님과 교류가 엄청 많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해요. 야 결혼하면 그렇게 돼. 해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아. 예를 들어서 야채를 제가 잘 안 먹으니까 야채 안 먹는다 얘기하면 야 나이 먹으면 다 먹어. 결혼하면 먹어야 돼. 차려주면 먹어야 돼. 뭘 그렇게 잘 알아요, 다들?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뭐 군대 맞아요. 갔다 오면 뭐 해. 뭐 취업하면 다 뭐 할 거야. 뭐 결혼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마치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것만큼 그쵸. 마냥 다 얘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폭력적이다. 네. 왜 영애가 욕식을 끊었는지 알겠다. 네,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뭐 근데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무례한 사람도 어쩌면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만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는 이제 무례한 사람들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사람 이꼴 약간 무례한 사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1부의 내용 챕터 1과 챕터 2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야, 네. 오늘은 책 내용보다는 저희 둘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댓글에 수다가 좋았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 댓글 또한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 댓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수다만 떨어야 될 것 같고. 만담꾼들 마냥. 아니요, 저희 좋은 칭찬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게 들으셔서 가지고. 그렇죠. 뭔가 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누군가에게 약간 종용하는 것들이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 네. 어떤 그걸 느낌이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이게 진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깐깐하고 네. 막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네. 책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응. 뭐 수다 떠는 게 오히려 뭐 재밌고 좋게 느껴질 때도 있네요. 이러면은 네. 뭐야 그럼 내가 우리가 준비한 건. 책에 관한 이야기 한 거는 뭐 쓰레기란 얘기야? 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또 폭력일 수 있지. 그런가? 저는 약간 폭력적인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말투나 약간 방식이 너네 여태까지 책 얘기한 거보다 수다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래서 너네 그냥 이제 앞으로 수다만 떨어라. 이거는 조금 그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쵸, 좀 그쵸. 폭력적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다가 재밌네 혹은 이런 것도 재밌다. 이 책은 별로네 하는 의견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아, 그래. 그쵸. 아무튼. 네. 그럴 수도 혹시 있지 오해하실까 않을까. 그러니까 댓글 오해하지 마. 달아주셨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좋았어요라고 하라고. 저는 나도 좋았다고요. 공 선생은 좋았습니다. 야. 그게 사실 또 비하인드가 우리가 지난번 에피소드가 시간이 좀 빨리 끝나서 네. 우리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수다를 좀 떨었는데 맞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뭔가 공 선생이 네. 아유 그래 니 뭔 얘기하는지 보자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네. 빨리 이 사람을 납득시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하고 저번 영상하고 제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얘기를 나 혼자 1.5배속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 친구를 빨리 쓰러뜨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그래서 거죠. 뭐 그렇게 느꼈어요? 뭐 어떻게 한번 봅시다 한번. 그래서 이 장미가요. 막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고 뭐 언제나 느끼지만 하려던 얘기 진짜 많았는데 맞아요. 다 스킵됐어. 머릿속에서 막 빨리빨리 해서 빨리 이 중요한 건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 빨리 납득시켜야겠다. 막 뭐 그랬었다라고 저번 촬영하면서도 저희가 맞아요. 뒤에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음.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서 수다 타임이 좀 생겼는데 좋았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뭐 특별 기억 남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셨나요?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뭐 만약에 한 뭐 30명 정도 단체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이거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한 명이 갑자기 그건 저한테는 조금 불공평하고 무례한 거 약간 그런 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냥 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네. 많으면 다행히 좋아지는 거 맞지. 근데
대부분이 괜찮다라고 용인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뾰족한 돌이 튀어나온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 맞죠. 많이 네. 공감하는 편이라서 그런 경우라면은 공 선생님은 좀 어떠신지. 저는 좀 저도 좋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약간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주의자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이 단체, 약간 집단 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막 이건 잘못됐고 이건 별로입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단해 보이고 그렇긴 한데 참 이거를 네. 들으면서 그런 상황이 저는 떠올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네. 저는 만약에 저는 이제 그 단체에 뭔가 발표를 하는 사람이다 네. 라면은 뭐 당연히 그런 의견이 안 나오게 최대한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앞뒤에 전후 관계를 굉장히 풀어서 잘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해도 네. 오늘 우리 작업장은 여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작업할 거고 몇 시까지는 이렇게 할 거다. 혹시 그 전에 끝난다면 이렇게 이런 설명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불만이나 이런 것도 저는 좀 덜 받았던 편인데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 하면은 먼저 네. 메신저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네. 30명 중에 한 명이 그런다면은 이건 그냥 그 한 명의 특성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주의의 단점이긴 하네요. 이게. 그렇죠. 극소수잖아요. 맞아요. 다수 대 소수로 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29대 1이면은 극소수다 보니까 야 옆에서 네가 무례한 거야, 너 선을 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하게 맞아. 넘어가주면 어떨까? 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방식은 똑같잖아요. 사람의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뭐 약간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이번만큼은 너가 양보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뭐 항상 장채님이 저한테 말하잖아요. 네. 개인 행동하지 말라고. 개인 행동. 공 선생은 개인주의야. 근데 왜 앞에 조사를 항상이라고 붙이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럽니까 이거? 그러게요. 자주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일이 떠올랐네요. 저 결혼식장에 바빠서 못 갔거든요. 저보고 개인 행동한다고. 바빠서 못 가는데. 아니 올만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네. 이 친구만 안 온 것 같다. 그래서 너 왜 또 개인 행동하냐고. 너 뭐 안 왔어? 그러니까 뭐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네요. 그러니까 또 개인 행동하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른 데 가서 단체 행동했겠지.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주? 꽤나. 꽤? 이것도 근데 뭐 네.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뭐야 또? 서로 간의 상상력으로 인하여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형은 이러는구나. 라는 과정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은 괜찮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럴까요? 자, 안 괜찮으면 이거 촬영 끝나고 따로 얘기하세요.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 그렇죠. 네, 만약에 맞아요. 대화가 좀 많았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이거 선 넘었어? 이러거나 아니면은 진짜 인지하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야, 너 이건 좀 잘못됐어.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은 막 직장에서 막 상사와 혹은 뭐 어른신과 뭐 이런 일이 좀 많으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사람을 찍어 눌러서 부셔 죽여버리는 방법이 아니고 웃어 넘기는 방법,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이런 책이 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뭐 다 적당하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하고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 마저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마저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무례한 한 주 말고 유례한 한 주. 이런 단어는 처음 써보네. 아니면 리에한 한 주죠. 리에. 네. 리에 그거 아닙니까? 호밀밭? 호밀밭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네, 리에라고 써 있을 겁니다. 저희 저번 호밀밭의 파수꾼 한 번씩 듣고 와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럼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